케이트는 침대에 기대어 부분적으로 덮인 시트를 천장에 고정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입술을 장식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깊이 사랑했지만 종종 남편 주변의 감정을 억제하면서도 이 기쁨을 세상과 나누고 싶어 했을 때 만족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반대쪽 벽에 있는 그림을 생각하는데 열중하여 그를 쳐다보는 과도한 전시에 대한 그의 반대를 염두에 두고 그녀는 방심한 그의 생각에 대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데미안은 그의 근본적인 불안을 감지하고 멍하니 그의 반응을 의식했습니다. 케이트 드류는 그의 가슴에 부드럽게 머리를 얹고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라고 재촉했다. 데미안은 자신의 목소리를 고백했다.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우리에게 더 큰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케이트는 당황한 채 그의 시선을 만났다. 그들은 1년 전에 이 주제를 꺼냈고 데미안은 단호하게 그것에 반대했다. 그들의 현재 거주지는 그의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했다. 마음의 변화. 그녀는 그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암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데이먼, 진심인가요? 그녀는 불확실성과 희망이 뒤섞여 물었습니다. 데미안은 단지 임박한 변화가 촉발하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어깨를 으쓱했지만 재촉했습니다. 새로운 생활 공간을 확보할 때까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제하라고. 케이트는 그를 향한 그의 의구심을 이해하고 다정한 키스로 그에게 후추를 뿌리며 데미안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을 때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쁨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는 계속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부드러운 키스를 했습니다. 그는 주말 동안 그들의 계획을 자세히 논의하겠다고 약속하며 잠을 자자고 제안했습니다. 케이트는 지연에 약간 실망했지만 그녀는 데미안의 연기가 자신의 지배력을 주장하기 위한 전술인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지만 케이트는 데미안의 통제된 태도에 대해 어떤 분노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그녀의 애정이 가려졌습니다. 몇 년간의 시련을 견디고 상처받은 그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고 데미안이 잠들었을 때 케이트의 시선은 함께한 여행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에 머물렀다. 비록 그들이 처음 만난 이후로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몇 시간밖에 안 됐을 뿐이었다. 케이트가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데미안이 대학을 마쳤을 때 소개된 몇 년 동안 그는 그녀에게 직업을 가진 남자의 성숙함을 물씬 풍겼고 그녀는 눈을 크게 뜬 몽상가였습니다. 데미안은 그녀의 매력적인 왕자가 되어 차 안에서 저녁 식사 드라이브와 호화로운 선물을 그녀에게 샤워했습니다. 그의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케이트는 감정을 누그러뜨렸지만 그녀는 그를 존경했지만 1년간의 구애 끝에 깊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데미안은 그녀에게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와 세련된 저녁 식사를 선물할 것을 제안했고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의 결혼 생활을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데미안의 검소함을 반영하여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즐거운 유럽 신혼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케이트는 사랑을 위해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원을 활용하여 유망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행운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케이트의 부모와 함께 아파트를 구입하여 다미에서 그녀의 몫을 기여하고 할머니의 유산을 활용했습니다. 케이트는 만족스러운 직업을 찾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녀의 수입은 데미안과 거의 맞먹었지만 그들은 가정을 꾸릴 생각을 했지만 데미안은 케이트의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닥친 막대한 책임과 비극을 강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지독한 싸움 끝에 암에 걸리고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슬픔에 압도된 공격. 케이트는 마음의 공허함을 남기고 그들의 죽음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케이트의 슬픔은 압도적이었지만 데미안의 확고한 지원은 그녀가 두 부모의 엄청난 상실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역경으로 인해 더욱 강해졌고 그들의 유대가 깊어졌습니다. 데미안은 부모님과 함께 그녀를 지지하는 유일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라진 데미안은 그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케이트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는 동안 다른 도시에 사촌 도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먼 관계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인사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호작용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아파트를 팔고 수익금을 입금한 이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케이트는 데미안의 기부로 더 밝은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현재 침실 1개가 있는 아파트를 팔면 침실이 2개 또는 심지어 4개인 넓은 주거지를 마련하여 가족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생각이 케이트를 기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복부, 입가에 스며드는 미소, 30세 그녀는 잠에 들었을 때 어머니가 될 때가 무르익었다고 느꼈습니다. 케이트의 꿈은 애원하는 아이들의 환상으로 괴로워졌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금요일이 오자 케이트의 아침은 차 타이어가 펑크난 것을 발견하고 택시를 타고 출근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을 마친 후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페이스트리 가게에서 데미안이 가장 좋아하는 컵케이크를 먹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분 좋은 날씨를 즐겼으며 활기 넘치는 기분으로 도보로 20분 거리에 새 집을 구입하는 것을 포함한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케이트는 높은 구조물이 없는 우아한 집들이 옆에 있는 고요한 골목길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평온함 중 하나를 소유하기 위해 이 경로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이 그림 같은 집들 공기가 순수하게 느껴졌고 그녀가 깊게 들이마실 때 그녀의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케이트가 아파트를 팔고 저녁 시간에 편히 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멋진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케이트의 미소는 더욱 커졌습니다. 데미안이 아이들의 무한한 즐거움을 위해 샌드박스와 놀이터를 만드는 동안 발가락에 아기를 안고 부동산 주변을 돌아다니는 끝없는 시간을 보았던 대화. 그녀는 위험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텅 빈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오래된 매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텅 빈 거리는 그녀의 미련이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의심을 느끼고 교통이 없는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동네가 얼마나 평화로운지에 놀랐고 그곳이 그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생각에 잠긴 미소를 지으며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거리의 침묵은 브레이크 삐걱거리는 소리로 깨졌고 테리는 겁에 질렸습니다. 시간이 점점 느려지자 케이트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고 밝은 노란색 자동차가 그녀를 향해 질주하기 몇 분 전에야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충격 직전의 순간의 두려움으로 눈을 크게 뜨는 빨간 머리. 케이트는 의식이 그녀의 임박한 죽음이라고 믿었던 것의 전조로 희미해지면서 압도적인 공포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다음 몇 초 동안 어둠처럼 안개 속에서 어두워졌습니다. 그토록 압도적인 어둠 속에서도 별에 내려온 그녀는 냉담할 틈이 없었다. 남편의 목소리는 들리지만 손뭉치처럼 들려오는 목소리는 멀었다. 그녀는 질병의 파도에 휩싸였다. 눈꺼풀을 뜰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녀는 외로웠고 남편에게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 의견에 대한 관용 없이 끼어든 목소리. 케이트는 미간을 찌푸리고 낯선 목소리를 놓지 못해 혼란스러워했다. 남편이 의사를 불렀다. 횡단보도에서 충돌이 일어났고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찰나 최근에 느껴졌다. 그녀가 눈을 뜨려고 안간힘을 쓰는 동안에도 어둠은 지속되었다. 조명이 꺼졌을 때 그녀에게 닥친 재앙은 무엇이었는가. 데미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어두워?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목소리를 중얼거렸는가. 패닉이 그녀의 말에 뒤따른 침묵 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공포감이 점점 더 꽉 움켜쥐고 차분한 확신이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데미안의 손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당신이 겪은 혼란 속에서 위로의 폭탄 사고가 났습니다. 케이트의 심장이 가라앉았습니다.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일시적인 실명을 무겁게 짓누르는 데미안의 말의 무게는 매 순간 그녀가 커져가는 두려움에 직면하여 거의 위안을 주지 않는다는 확신을 그녀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공황 상태가 그녀를 집어삼켜 그녀를 절망에 빠지게 만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데미안이 약속한 최고의 의사들을 찾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의 등대, 비컨 오브 호프의 말,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케이트는 시트를 움켜쥐고 있는 테러에 숨막히는 소나기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세계가 축소되어 진정제를 투여받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아 내가 할게. 데이먼은 아내가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아내를 팔로 안으며 말했다. 케이트는 허약함에 압도되었지만 그녀는 묵ün 병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울부짖음과 맞서 싸웠고 매 순간마다 그녀의 힘은 약해졌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편안함을 가져다준 혼란 속에서 그녀는 거의 의식을 잃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회복할 것입니다. 항상 강력한 초기 반응이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극복할 방법을 찾는 다른 옵션이 없을 때 이것을 극복할 것입니다. 꾸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의식이 오고 갔을 때 케이트의 머릿속에 질문이 가득 찼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녀가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시력을 잃을 수 있었을까? 공포와 공포. 데미안의 목소리는 그녀 자신의 걱정을 반영했다. 그녀가 일어났을 때 데미안은 케이트 옆에
있었다 진정재건초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2주 후의 상황에 대해 침착하게 업데이트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사고 후 2주 후에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시련을 둘러싼 수수께끼가 더욱 복잡해지기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무방비 상태로 길에서 의식을 잃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녀의 부상은 경미한 타박상, 팔꿈치 부러짐, 갈비뼈 갈라짐이었지만 머리에 충격을 가한 결과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진단 결과 케이트는 연약한 겉모습을 평정하려고 시도했지만 데미안은 감정 표현을 싫어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의 존재에서 차분한 힘을 끌어내기 위해 싸웠습니다. 데이먼이 때때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눈물이나 폭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잠정적으로 눈을 떴는데 데미안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확실성과 씨름하며 힘을 모은 세부 사항을 전달할 때 내면의 평온을 찾기 위해 급히 다시 눈을 감으라는 그녀의 실명을 상기시키는 스타크의 신호와 마주쳤습니다. 부상이 심각하지 않으면서 더 이상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전문의가 가는 중이었습니다. 시력 회복에 대한 희미한 희망을 제공하는 데미안의 노력을 통해 확보된 검사와 조언 케이트는 그것 없이도 그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인생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교수의 상담은 그녀가 있는 곳에서 전달된 그의 편견을 안심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낙관주의에 대한 환상이 깨졌습니다. 그녀의 손상된 뇌를 교체하는 것이 유일한 잠재적 해결책이었습니다. 나머지 영역은 현재의 의학 발전이 닿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의사의 말은 케이트를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시력이 없는 삶에 적응하라는 그의 조언은 그녀의 마음속의 가혹한 현실을 반영하여 그녀가 화해하려고 애썼지만 그는 시간과 지원이 있으면 그녀가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암울한 예측 속에서 격려의 위협을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현실은 위압적이지만 비전 없는 삶의 전망은 그녀의 까다로운 수용과 회복력으로 인해 이전에 어렴풋이 나타났습니다. 데몬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는 혼란 속에서 생명선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케이트가 앞으로의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결단력으로 이 여정에서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앞길이 불확실하고 장애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녀는 새로운 현실을 탐색하기 위한 자원과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의사의 암울한 예후가 방에 울려 퍼지자 그녀는 인내와 지도로 어둠 속에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에 매달렸습니다. 가장 희미한 희망의 빛 데미안과 케이트는 의사가 떠나면서 산산이 부서진 기대의 무게와 싸우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자유롭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녀가 한때 그녀의 꿈의 계획과 단순한 기쁨을 알았던 삶에 대한 말없는 탄식. 그녀의 실명을 뒤덮고 있는 어둠에 가려 그녀는 그녀에게서 그 이상의 것을 빼앗겼고 그것은 그녀의 독립성을 앗아갔습니다. 한때 그녀에게 편안함과 성취감을 가져다 주었던 일상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녀의 능력은 더 이상 요리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쇼핑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자신의 반성을 보지 못한 채 노화의 전망과 그녀의 외모 변화는 그녀를 불확실성의 바다에 표류하게 만들었고 이제 안식처가 느꼈던 그녀의 집에 대한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미로처럼 그 친숙한 윤곽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며칠 동안 시력이 없어 낯설게 변했습니다. 케이트는 이 새로운 현실에서 자신의 발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데미안의 존재는 직장을 떠나기로 한 그의 결정을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앞으로의 어려운 과제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문가 고용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가해질 재정적 부담을 염두에 두고 케이트가 일을 할 수 없었고 그들의 자금이 의료 비용으로 완전히 소진되었기 때문에 데미안은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이 불확실한 시간 동안 케이트의 지속적인 의학적 요구와 돌봄을 충족시키겠다는 결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붙잡고 앞에 어려운 길에 직면하여 한 번에 한 걸음씩 어둠을 탐색했습니다. 의료 전문가에게 추가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그는 케이트를 직접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데미안은 일주일 동안 케이트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케이트가 집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접촉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독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이트는 또한 바가 있는 조용하고 어두운 방에서 아이들이 관련된 사고 직전에 꿨던 꿈이 반복되어 걱정되었습니다. 문꿈은 떠났다. 불안, 당혹, 분노와 절망. 그녀는 그 꿈을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경고로 보았다. 그녀가 꿈을 이해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지 궁금해했지만 이것이 아마도 그녀의 운명은 변하지 않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케이트는 위안을 찾기 위해 매일 밤 울었고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위로하려고 노력했지만 휴가가 끝나갈 때 케이트는 그녀를 영원히 위로할 수 없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부드럽게 상기시켰습니다. 나는 월요일에 직장에 가야 하고 당신은 울면서 밤에 나를 깨우지. 넌 나 자신이나 나 자신에게 휴식을 주지 않아. 이것은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없어. 왜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지 당신은 나에게 진정하라고 애원하고 내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때 나는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평온함을 찾을 수 있을까요? 데미안이 잠 못 이루던 여러 밤을 보낸 후에도 그녀를 계속 위로하자 케이트가 흐느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데이먼은 직장으로 돌아가 거실에서 낮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트는 데미언에게 울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결코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는 진정제를 사줬고 심지어 사고 후 3개월 후에 처음으로 사랑을 나눴던 밤까지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그녀는 그것을 단순한 전력 손실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성취한 후에도 데미안이 자신을 다르게 대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케이트는 어느 날 데미안에게 더 큰 것을 얻으려는 의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플랫, 케이트 정말 제정신이신가요? 이제 더 큰 공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새 집은 기존 아파트를 거의 돌아다닐 수 없는 신선한 지역입니다. 이상한 곳을 어떻게 탐색할 건가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는데 1년이 걸렸는데 데미안이 대답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당신이 집에 있는 동안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을 해야 해요. 케이트는 당신이 말한 이 반응에 분노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왜 내 잘못입니까? 나는 집에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하루 24시간 일하지만 당신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을 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겨운 말은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단지 사실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을 화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새 집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축에 주의해야 합니다. 재정적 충격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신을 모욕하거나 화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케이트는 절망에 빠져 주먹을 불끈 쥐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을 읽고 남편이 겪고 있는 일을 느껴보십시오. 그녀는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평정을 되찾기 위해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기는 어떻습니까? 내 말은 우리는 아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 아파트에 아기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둘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그곳은 100번째로 침묵이 흘렀다. 케이트는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을 후회했다. 그가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었는지 아니면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당신은 시력과 정신을 모두 잃었습니까? 당신이 시각장애인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놀리고 있는지 비웃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다음에 일어날 일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그것을 처리할 것입니다. 케이트, 당신은 눈이 멀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무력합니다. 당신이 잊었다면 아마도 아기에게 먹이를 줄 수는 있지만 내 도움이 있어야만 당신은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맡은 역할을 다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동안 내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아라. 눈먼 아내와 어린아이 케이트를 돌보기 위해 내가 왜 내 인생을 보류해야 하느냐? 용기가 있다면 정말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다. 아이를 갖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케이트가 들었던 모든 것이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데미안은 가혹함과 분노로 그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던졌습니다. 결국 케이트는 부엌에서 달려나가면서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돌아올 것이다. 케이트는 그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당시 그녀는 자신이 들은 것을 소화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온 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그녀의 소망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고 그녀는 결코 아이를 품에 안거나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꼈고 탈수된 잠옷을 움켜쥐고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그치고 데미안이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당신을 가까이 두고 싶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아이를 갖는 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전적으로 동의해요. 다시는 그런 멍청한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해요. 제발 신뢰합니다. 처음에 놀랐던 데미안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자기야, 내 말은 바로 그 뜻이야. 이제 말다툼은 그만하자. 지금은 우리에게 힘든 시기다. 우리가 싸우면 우리 관계는 힘들어질 것이고.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싶지 않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이기 때문에 아기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직 상식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계속 진행합시다. 당신도 배고프면 제가 뭔가를 얻을 것입니다. 준비. 케이트는 감정적 감정을 억제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데미안의 정서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버티려고 했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들이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방식이 아니었고 그녀와 배우자 케이트 사이에 잘못된 의사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이 잘 안 될까봐 두려웠고 그녀가 옳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점점 더 헤어졌습니다. 케이트는 옷을 갈아입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움 없이는 갈 수도 없었습니다. 데미안은 직장에 더 자주 늦게까지 머물기 시작했거나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행동도 바뀌었습니다. 케이트는 집에서 심심했기 때문에 데먼에게 전화 사용법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것에 대해 좀 생각해보고 누름 버튼 전화기를 사주었고 그는 그녀에게 작동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사촌이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재난 이후 단 한 번만 통화했지만 그녀는 사촌에게 전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전화번호를 프로그래밍했고 그녀는 전화를 거절함으로써 케이트가 원할 때마다 데미안에게 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덜 느끼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데미안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고 끈에 휴대폰을 걸고 다녔어요. 데미안은 처음에는 그녀의 전화를 모두 받았지만 항상 방해를 받는 것에 금세 지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나를 산만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당신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도록 이 전화를 구입하세요. 케이트. 자주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는 것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대답할 것입니다. 케이트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이 끔찍하다고 느꼈지만 그녀는 항상 남편에게 전화를 걸지 않고 긴급할 때만 그에게 말을 걸거나 남편이 직장에 늦게 도착할 때만 이야기했습니다. 데미안은 남편의 지각에 대한 질문에 화가 나고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하곤 했습니다. 귀하의 장애 연금으로는 거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추가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늦게까지 일합니다. 문의 사항으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셔야 합니다. 케이트는 그 후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주일 동안 떠난 후에 데먼에게 전화하고 싶었고 그녀는 긴장했기 때문에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놀라웠고 그가 전화를 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왜 전화하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언제 집에 돌아올 계획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밤 10시가 되기 전에 이렇게 늦게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케이트가 물었다. 방해하지 않았어. 그냥 내 관심을 끌고 있는 것뿐이야. 무슨 일이 있었다면 전화했을 텐데. 난 괜찮아. 자정에 집에 돌아올게. 데미안이 목소리를 듣고 쏘아붙였다. 케이트 거의 조용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데이미언은 토론이 끝났을 때 즉시 전화를 끄지 않았고 케이트는 여자가 다시 전화했느냐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자신의 푸시 버튼 그립에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우자는 다른 여자와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 있을 예정이 아니었을까요? 케이트는 이제 데미안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아마 잠시 동안 그녀와 놀아줬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케이트의 자리를 차지했으니 이제 데미안은 눈먼 아내에게 돌아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데미안은 케이트에게 등을 돌리고 그를 보살펴주고 공감해주는 점고 매력적인 여성애무로 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케이트는 데미안이 집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녀는 그가 건물에 들어오자마자 의심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 부족이 준비됐어. 난 당신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데미안이 방어적으로 반격했어요. 농담이겠죠. 당신은 아마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여자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해요. 그 사람은 내 동료야. 말해봐. 케이트가 큰 소리로 외쳤어. 그게 바로 내가 말하는 거야. 알겠어. 정말로 완전한 정보를 받고 싶은 걸까? 알겠어. 문제 없어. 난 너한테 숨길 게 없어. 난 부끄러워할 게 없어. 난 추가로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오래 참을 수 없어. 널 보살피느라 내 목숨을 바칠 수도 없어. 난 모든 게 지쳤어. 평생 준비도 안 됐어. 언제쯤 사랑스럽고 단정한 아내를 보고 싶어. 집에 와서 긴장을 풀고 밥을 잘 먹어요. 집에 오면 이렇게는 말고 밥도 챙겨주고 샤워도 도와줘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버린 머리가 흐트러지고 백발이 된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요. 눈썹이 깔끔해요. 당신은 창백하고 매니큐어가 부족해요. 정말 끔찍해요. 당신을 만지고 싶지 않아요. 나를 보살펴주고 나중에 활력을 주는 여자를 만나야 해요. 이것 때문에 압도적인 분노와 분노의 파도가 케이트를 휩쓸었습니다. 당신은 팀 내 거리에 글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훨씬 적고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는 당신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데미안은 너무 불쾌한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케이트는 그녀의 피부가 기어 다니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를 쫓아낼 건가요? 자유롭게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실패할 것입니다. 이제 말하건대 난 아무데도 가지 않을 거야.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하면서 살 거야. 날 막을 수는 없어. 이곳은 너만의 장소가 아니야. 당신은 나 없이는 무력한 일주일짜리 부양녀입니다. 당신은 내 도움 없이는 나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유롭게 떠날 수 있어도 이 아파트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막지 않을 것이지만 내 사랑 멀리 갈 거고 그게 다야. 넌 내가 퇴근할 때까지 집에서 기다릴 거야. 내가 원할 때마다 들러줄게. 요리와 청소밥은 챙겨주고 목욕시켜주고 헝클어진 머리를 스타일링해줄게. 나에게 감사하고 조용히 웃을 것이다. 또 다시 불행하다고 말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내가 며칠 밤 동안 당신을 내버려두거나 당신이 마른 배급만 먹는다면 당신은 너무 외로워서 나와 함께 있기를 갈망할 것이다. 일주일 안 돼. 케이트는 혼잣말로 뭐라고 했어. 데미안은 자신이 방해할까봐 얼굴을 찌푸렸다. 나는 거절했다. 다른 여자와는 자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나는 눈이 멀었으니 내 말을 어떻게 듣느냐.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아니면 제가 비극적인 사건으로 시력을 잃었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없지만 당신의 짐을 가볍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에 없을 때 어떻게 그런 지지를 할 수 있니? 아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너의 불륜을 참지 않을 거야. 케이트는 터프했어. 데미안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니 그에게 대담하게 말을 거는 건 별 의미가 없었어. 오, 행복하지 않다면 알았어. 그럼 작별 인사요. 난 당신을 말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을 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좀 꺼내주세요. 소지품을 모아서 떠나세요. 내 사랑 문이 열려 있습니다. 케이트는 잠깐 동안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일은 없을 거야. 그녀는 부엌에서 침실로 조심스럽게 움직였어. 침대에 앉았을 때 마비됐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함을 느꼈어. 기분조차 나지 않았어. 아무도 없도록 울고 싶은 것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 지구 속으로 녹아들어 완전히 사라져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도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일 여기 오세요. 데미안이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한동안 그와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면 왜 그녀는 말했습니까? 케이트는 즉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나서 걸려있던 전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목을 꽉 잡고 잘못된 버튼에 손을 뻗었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대었습니다. 몇 초 후에 잠들어 있어서 응답이 없으면 어쩌지 조금 졸린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케이트 여기 도나. 너무 늦게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케이트가 거기 있었나요? 최근 사건에 데미안이 연루됐어요. 도나가 문의했어요. 데미안은 어떤 면에서도 결함이 없어요. 도나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지만 위험하진 않아요. 다른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쨌든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데미안에게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내 유일한 희망은 다시 한번 전화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의 길을 잃었습니다. 지금 급히 와야 하는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기차를 타고 정오까지 도착해도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휴가 중입니다. 전화를 끊고 내일 뵙는데 불편하지 않으니 케이트는 뛰는 심장 위에 손을 얹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도나는 내일 도착할 것이고 데미안과 함께 직장에서 편안하게 짐을 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여기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문서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은행카드 그녀는 부모님의 아파트를 재정적으로 팔아서 얻은 돈이 있는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전했습니다. 10분 후에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데미안은 그녀의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듯 뜨겁게 코를 골며 침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녀를 시각장애인에 비유했습니다. 무력한 새끼 고양이는 자기 없이는 걸을 수도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자러 갈 것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진정하고 가는 것에 대한 환상을 없앨 수 있는 며칠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친절하게,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잘 자요. 데미안은 담요와 베개를 들고 나가고 케이트는 조용히 그의 연설을 들으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자신의 어려움을 반영합니다. 그녀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렇게 나쁜 대우를 받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눈이 멀었습니다. 예, 하지만 필요할 경우 증오심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밤새도록 손으로 각 품목을 식별했습니다. 그녀는 가져오려고 했던 모든 것을 새벽 3시까지 포장했습니다. 그들은 단어가 거기에 도착하면 서류를 모았고, 그런 다음 케이는 한때 그녀에게 그토록 많은 행복을 주었지만 지금은 단어가 보여준 곳에서 필사적으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곳을 떠날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1시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고 사촌을 안아주었습니다. 단어는 케이가 나열한 모든 문서를 찾아내고 케이가 가방을 포장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다른 폴더의 보석을 다 가져가야 할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좋을까? 케이트가 좀 생각한 뒤 그녀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나 눈살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으며 누구도 당신에게 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케이는 사촌에게 말한 다음 한숨을 쉬며 옷장에 있는 보석 상자를 가져갔습니다. 단어는 케이에게 선글라스를 주고 운동화를 신는 것을 도왔습니다. 복도에 잠시 서 있던 후 케이트는 가능한 한 빨리 가야 한다고 확신을 갖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야 했고 도나가 택시를 부르자 그들은 가버렸고 그들은 도나가 구입한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후에 그녀의 도시로 가는 표 2장, 그들의 기차는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케이트는 여성들에게 그들이 역에 앉아있는 동안 그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페도나는 그녀가 그녀의 사촌을 돕기로 결심한 대화 중에 눈물을 닦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케이트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다고 느꼈습니다. 케이트는 자신이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사회에서 생존 기술을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어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고, 그곳에서 케이의 헌신적인 조력자로 평생을 살지 않고 인용된 사람이 쉽게 완료할 수 있는 일상적인 집안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케이에게 교육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을 후회합니다. 단어의 부유한 전남편이 단어에게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제공하면서 함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젊음의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졌지만 결혼 3년 만에 곧 시들해졌고 그들은 이혼했으며 이혼하는 동안 그는 그녀에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아파트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단어는 휴가를 앞두고 3주 동안 휴가를 가졌습니다. 휴가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 케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케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흐릿하고 지루한 가족 생활하지만
단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침대에 누워있을 생각이라면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단어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눈이 멀었다는 것은 사과하지만 당신은 더 강해지고 다음과 같은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로운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사람을 저주하는 낡고 쓴 고양이가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당신에게 미안하더라도 더 이상 당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3주 동안 당신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며 단어 K는 단어가 그녀에게 머물 곳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녀가 사촌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화나게 하거나 실망시키는 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들 둘 다 리드 스스로 일을 시작합니다. K 그녀가 거기 있던 첫날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가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다시 한번 꾼 꿈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방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낯익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한 번 잠겨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갑자기 그녀는 아래층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감지하고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대고 작은 열쇠를 찾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문 열쇠일까요? 그녀는 일어나서 문에 있는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었고 놀랍게도 문이 열렸습니다. 밟기에 대한 의도로 인해 그녀의 눈을 손으로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기절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억한 것은 검은 머리카락과 눈을 가진 남자가 그녀를 껴안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다음날 아침 며칠 동안 일을 시작했고 단어는 그녀에게 주변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은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식사를 위해 들렀습니다. 케이트는 3일째가 될 때까지 지쳤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정신적으로 집 전체를 각 방의 배치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그 안의 물건은 도나 이후로 케이트는 벽에 부딪히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환경을 탐색할 때 걸음수를 세는 방법을 훈련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닦고 헤어 드라이어를 사용하고 샤워와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케이는 부엌에서 방향을 잡는데 3일을 보냈습니다. 단어가 그녀에게 물을 채우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전자 세척 접시 음식 재가열 및 전자레인지 작동 케이트는 스스로 음식을 먹고 청소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도나는 데미안이 2주 동안 가르쳐주지 않은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도나는 케이트에게 일을 맡기는 대신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고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케이를 도왔습니다. 케이는 바닥 청소와 진공 청소기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 이것이 그녀를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단어는 공유할 때 마지막 주에 가장 어려운 작업을 저장했습니다. 그녀의 사촌과의 계획은 케이트가 동의하지 않을 만큼 대담하다고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난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겁에 질려 죽길 바라시겠습니까? 아니 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녀는 외쳤습니다. 무력감을 느끼지만 케이트 당신은 이렇게 영원히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죠. 내가 항상 곁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당신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당신은 영화에서 어떻게 되는지 본 적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 단어는 그녀의 영화가 모든 것이 너무 단순해 보인다고 침착하게 계속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이것은 실제로 인생이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단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단지 케이트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촉구했습니다. 일주일만 연습해보고 안 되면 알려줘. 불가능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야. 성공하면 어때? 마음에 들면 어때? 밤새도록 단어는 케이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단어는 케이가 갑자기 수락했을 때 속이고 패배를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맹세컨대 만약 일주일 후에 단어는 유쾌하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두 여자가 야외로 나갔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단어는 사촌에게 혼자 밖에 나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단어의 마당은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케이가 방황하다가 길을 잃을까 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그동안 케이는 단어가 선택한 경로에서 걸음수를 세어 잠재적인 뿌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녀도 기술을 배웠습니다. 연석을 가이드로 사용하는 것은 흥미롭기도 하고 어려웠지만
단어가 그녀에게 벤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 후 케이는 주말까지 여러 개의 벤치를 스스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헤어지고 서로 소원을 빌었던 큰 성과였습니다. 토요일에 잘 자요. 케이트가 그녀를 돌아보며 당신을 괴롭혀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도나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항상 감사를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해오신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지난 3주 동안 당신의 도움에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를 되살려 주었습니다. 비록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제는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가고 싶습니다. 밖에서 점점 더 산책을 즐기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항상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단어는 사촌의 말이 너무 진실해서 시선을 돌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어는 케이를 껴안고 귀에 대고 다정하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계속 가,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테니 너에게 수영을 자유롭게 해줄게. 케이트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 묻지 않기로 결정했고 나중에 묵상하기 위해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3개월이 지났다. 케이트는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지만 매일 혼자 모험을 떠났다. 아주 가끔 그녀는 저녁에 단어와 합류했는데 손도 잡지 않고 가끔 안내를 해주기도 하지 않고 그녀 옆에 걸어갔다가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케이트의 발바깥으로 산책을 하러 계단을 내려오다가 조약돌에 부딪혀 그녀의 머리가 포장도로에 부딪히는 충격으로 그녀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녀가 의식을 잃기 전에 잠시 그녀의 시야가 파란색 섬광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소독제가 그녀의 감각을 채우는 익숙한 느낌. 누군가가 그녀의 머리를 움직이려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마비가 두려워 패닉에 사로잡혀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벤 콘테 박사는 따뜻한 안개에 몸을 감싸는 것처럼 위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의 걱정을 없애고 그녀의 피부에 안심할 수 있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그들은 그녀의 목을 묶었습니다. 예방조치. 케이트는 마비되지 않은 것에 안도했고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케이트는 내가 넘어졌던 것을 회상하면서 떨리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끝인 줄 알았습니다. 디코네이트가 도나를 향해 돌아서서 그녀가 완전히 눈이 멀었다고 말했냐고 물었습니다. 케이트는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코네이트 박사의 손길에 몸이 떨렸습니다. 이전 진료 방문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여러 의사를 방문했을 때와 똑같은 암울한 예후를 보인 것뿐입니다. 케이트는 그들 모두 제가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감격으로 코네이트 박사는 추가 검사를 제안했고 평생 실명이라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가을의 푸른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본 그녀의 설명에서 다음 달 시력 회복 가능성을 나타내는 불일치에 주목했습니다. 카네이 박사는 포괄적인 작업 배터리를 통해 케이대 동해하의 케이대 근육 골격 및 시력 상태를 검사했습니다. 단어는 이 과정을 통해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를 안내했으며 카네이 박사가 마침내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을 때 전문가 그룹이 그녀의 사례를 주의 깊게 검토했습니다. 케이는 다시 한번 희망을 느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시력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시력 상실이 아마도 감정에 압도된 신경의 압박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케이트 웨드는 케이트의 안심시키는 손길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의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연민은 처음의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케이트는 결국 다음과 같은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기 며칠 전에 수술. 카네이 박사는 최종 준비 과정을 통해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의료 여행 중 희망과 기대가 섞인 토론. 그들은 예기치 않게 결속을 맺고 환자가 되었습니다. 카네이 박사는 케이에게 끌렸습니다. 활기차고 발랄한 여성, 오랫동안 묻혀있던 감정이 다시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여전히 그녀의 시력을 되찾고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사무실에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치료에 대한 마무리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원하기 전날 케이트를 문까지 데려다 주는데 케이트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늘 궁금했던 영화에서 본 그녀가 당황하면서도 말했다. 콘 박사는 케이트가 사랑스러운 관심을 가지고 그의 얼굴에 손가락을 대고 그의 특징을 미묘한 정확성으로 연구하면서 자신의 관찰 내용을 공유하면서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고 카네이트 박사는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잘 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3일 후 케이트는 수술실로 옮겨졌을 때 신경이 조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코 네이트 박사에게 기대어 수술 후에 하려고 했던 말을 했고 이 일이 끝나면 저와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남자를 보기 전까지 그녀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케이트는 초조하게 낄낄거렸고 다르게 대답하길 바라면서 수술실에서 그녀를 찢어 발겼습니다. 케이트는 간호사의 즉각적인 관심으로 극심한 두통을 느끼며 깨어났습니다. 마취가 풀렸을 때 그녀는 눈에서 붕대가 벗겨질 때를 고대하고 있었지만 마침내 그때가 왔을 때 그녀는 또한 두려웠습니다. 케이트의 눈은 의료 전문가들이 모였을 때 천천히 눈을 뜨도록 격려한 간호사에 의해 케이트의 눈이 부드럽게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다이어콘 주위에서 케이트에게 약간의 격려가 되었고 갑자기 세상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케이트는 눈을 뜨면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약간 고통스럽더라도 부드러운 빛을 끌어안고 눈을 가늘게 뜨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에 빠져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보며 눈을 깜박였습니다. 맙소사 의사의 빠른 검사를 받았고 그녀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확신했지만 그녀의 유일한 생각은 그녀가 더 이상 눈이 멀지 않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케이트는 두려운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는 느낌, 그것은 디아어 칸의 손길이었고 케이는 구스범프스로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녀는 점차 눈을 뜨고 그녀를 구하러 온 남자의 시선을 만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에게 손을 뻗었던 바로 그 남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악몽에서 알아차렸고 심장이 뛰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네이트 박사는 안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그녀에게 위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케이트는 조용히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높은 행복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경험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져서 저녁 식사를 할 때 그녀가 요청했지만 다이어 코네이트가 눈살을 찌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시간은 충분합니다. 아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술 후 지금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1년이 지났고 케이트 칸에 있는 시력이 회복되고 건강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케이트와 데이미언의 결혼 예식은 데이미언이 없는 지 1년이 지난 후 만족스러워서 PA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거의 1년 넘게 떨어져 있던 후에 그들의 곤경에 직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후회도 불안도 느끼지 않은 그녀는 행복했고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데미안과 함께 살던 아파트 단지에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의 물결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케이트는 택시비에게 돈을 주고 잠시 멈춰 선 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가며 멈춰 서서 주차된 차들을 바라보았다. 차도 앞에서 그녀의 시선은 노란 제규어에 머물렀고 그 차를 알아보자마자 이전에 잠깐 보았던 쿵쿵거리는 느낌이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중요한 부분이 결여된 것처럼 세세한 부분이 간과된 것처럼 이상한 느낌이 그녀 위로 살금살금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그 차가 황량한 거리에서 그녀와 충돌한 바로 그 차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맙소사 정말 그 차가 케이트의 안색을 창백하게 만들었고 땀으로 손바닥이 끈적끈적해졌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잊고 싶었지만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케이트는 그녀의 마음을 비우기 위해 재빨리 계단을 올라갔다. 그 여자가 가까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데미안의 집으로 서둘러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먼이 문을 열었을 때 벤과 함께 피난처를 찾았다. 놀랍게도 그는 거기 서 있는 그의 아내를 찾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케이트는 그를 보고 잘 말했습니다. 안녕 내 사랑하는 남편이 놀랐습니다. 데미안 어떻게 시력이 돌아왔나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데미안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케이트는 단순히 웃었습니다.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당신은 단지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짜잔, 이제 저를 우리 아파트에 들여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변호사를 불러야 할까요? 변호사가 왜 그를 지나가게 해야 할까요? 케이트가 집에 들어섰습니다. 아파트에서 그녀는 즉시 다른 여자가 있는 신발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복도에 흩어져 있는 화장품 새로 온 사람이 집에서 만든 것이 분명한 지갑, 향수 대미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케이트는 이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 여자인지 아니면 새로운 지인인지 고민했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삶을 방해한 것에 대해 당신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을 보았지만 나는 이혼을 신청할 것임을 알리기 위해 왔습니다. 케이트는 데미안의 얼굴에 색이 빠졌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침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깜박거리는 두려움, 그의 여주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케이트는 깨달았습니다. 멀리서 낯익은 메아리가 들려왔지만 구체적으로 여자의 얼굴을 살펴보며 경의를 표했고 그녀는 반항적인 눈초리로 대답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분명히 택배기사가 아니다. 여자는 삐걱거리는 목소리로 침을 뱉었고 너는 분명히 가사도우미가 아니라고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데미안의 여주인이고 나는 그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데미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눈이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웬디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녀는 눈이 멀었습니다. 장담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맹세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믿을 수 없습니다. 데미안이 애원했어요. 케이트는 데미안이 웬디와 함께하기 전에 저라는 것을 보고 웃으며 빌었어요. 당신은 여기에 속하지도 않고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더 이상 데미안과 결혼하지 않았으니 헤어진 거죠. 이제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명령을 내리니까 웬디가 비웃었어요. 케이트는 이게 내 재산의 절반에 불과하더라도 안 된다고 했어요. 데미안은 얼굴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여기 주인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어요. 우리는 이 집을 둘로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혼 신청을 하려고 해요. 필요한 건 다 말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입구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복도 옆 탁자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제규어 문양이 그려진 밝은 노란색 전자열쇠가 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골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에 있는 지식에 따르면 진입로에 있는 당신의 차. 그녀가 얼굴을 돌리며 질문한 노란색 제규어 웬디는 미소를 지으며 맞다고 말했지만 왜 질투심을 느끼나요? 그것은 맞춤형 페인트 작업이므로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케이트는 천둥소리처럼 그녀를 숨기고 시력을 잃게 한 사람을 쫓아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여자였기 때문에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당신이었다. 케이트가 말했다. 길에서 날 의식을 잃게 만든 건 너야. 웬디가 손바닥을 입술에 대자 얼굴이 붉어졌고 데미안은 두 여자 중 한 여자에게서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서 웬디가 무슨 말을 하는지 혼란스러워 이 모든 일의 의미가 뭐였는지 분명한 불확실성으로 그녀를 먼저 때립니다. 데미안은 이해가 안 돼요. 웬디가 반격을 가했다고 애원했어요. 난 누구에게도 달려간 적이 없어요. 이건 모두 거짓이지만 케이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랬어요. 하지만 그때 당신의 머리카락과 제가 기억하는 창문 스티커를 봤죠. 이제 세세한 것까지 모두 진홍색 머리로 알아볼 수 있어요. 나는 항상 당신이 법정에서 혐오스럽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은 케이트가 단호하게 말한 모든 것에 답할 것입니다. 나는 모든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할 것입니다. 웬디의 마스크가 벗겨졌고 그녀는 다음과 같은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뺨을 흔들며 그녀의 머리카락만큼 붉어진 그녀의 눈은 공포로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케이트는 화가 나서 너희 둘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선언하고 아파트 밖으로 뛰쳐나갔다. 케이트는 데미안과의 관계를 중단하고 이혼을 진행하면서 그녀는 어쨌든 웬디를 고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데이미언은 아파트의 합법적인 지분을 포기해달라고 그녀에게 간청했고 교환 케이는 데이미언이 웬디 때문에 이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그의 여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케이트는 자신의 삶이 행복했고 이혼 후 어려운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전 남편이나 그와 결혼한 여자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눈이 먼 그녀는 아파트 가격을 현명하게 책정하여 기억에서 영구적으로 없애기로 결심하고 즉시 구매자를 찾았습니다. 거래에서 얻은 돈을 가지고 즉시 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기차를 타는 내내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으로 단어에게 감사할 생각이었습니다. 케이는 단어가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데이미언과 공유한 아파트를 팔아 얻은 돈이 그녀의 은행 계좌에 남아있도록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